글로벌비트 출발합니다. 5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PC 물가지수 저희가 받아들게 되고요. 엔비디아가 촉발시킨 AI 랠리가 다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린 앵커와 먼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 시장 상황 분위기 좋았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전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 나홀로 급등했었던 바가 있었죠. 이날은 전날의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일부 빅테크 주들 그리고 반도체 주들이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한 탄력도를 나타냈습니다. 3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습니다. 2.3% 떨어지면서 5주 만에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이쪽에 위치한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업종이 전부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빅테크주들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이틀 연속 급등해 줬습니다. 이날은 2.6% 오르면서 1,06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에 따라 젠슨 황 CEO의 개인 자산이 1,0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137조 원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지난 5년간 30배 이상 늘었다라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날 엔비디아의 급등이 반도체주들에도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의 주가가 3.7%, 퀄컴의 주가 역시 4%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는 구글의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AI 검색 기능이죠. AI 오버뷰가 출시된 지 약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커다란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질문을 입력했을 때 비상식적이거나 부적합한 답변을 준다라는 건데요. 가령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의 유일한 무슬림 대통령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구글이 AI 챗봇인 바드를 처음 출시했을 때 너무 성급하게 출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구글이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닐지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테마 내에서는 이 종목의 급락세가 눈에 띄었죠. 인투이트가 8%나 급락을 했는데 이 미국인들이 온라인으로 셀프 세금 신고를 할 때 많이 쓰는 터보텍스의 모회사에 해당합니다. 4분기 가이던스 미스로 인해서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이미 소비자 섹터로 가서는 테슬라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주력 제품인 모델 Y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이런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달간 작년보다 20% 감축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조치가 하반기에까지 이어질지 또 독일과 미국 공장에도 조치를 취하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전날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3.2%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밖에 전기차주들 역시 니콜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그려졌습니다. 이날 업종별로 가장 크게 올랐던 것은 이쪽에 위치해 있는 유틸리티 섹터에 해당하는데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터빈 사업 부문이죠. GE 버노바가 1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JP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요. AI 전력 조달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다만 월가의 목표가가 현재 주가 대비 낮습니다. 하락 여력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비스트라라든지 NRG 에너지 등 대표적인 전력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AI 열풍에 따른 전력 수요 수혜 기대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델 테크놀로지스인데요. 미국 증시에서 81위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요건 미달로 인해서 S&P 500의 구성 종목은 아닙니다. 이번 주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PC 업체지만 최근에는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죠. AI 랠리가 또 한 번 이어질 것인가, 그 지표의 역할을 해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발 랠리로 4%대 급등을 했고요. 참고로 올해 들어서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기업인 루시드도 보겠습니다. 이 전기차 산업 성장 둔화로 인력을 6% 감축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약 4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장중에는 3%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테슬라 상승의 영향이었는지 종가 기준으로는 2.2% 양호한 표정을 지은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기업 트루스 소셜 보겠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따돌리면서 이 대선에서 우승하게 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반해서 트루스 소셜의 사용자 수는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모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티커명 DJT의 주가 역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최고가 대비했을 때는 31% 폭락세를 그려가고 있는 상황. 마지막으로는 밈 주식의 대표주자 게임스탑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통주 4,500만 주에 대한 매각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매각을 통해서 9억 3,300만 달러어치의 자금을 벌어들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금요일 시간을 거래해서 13%의 급등세를 그렸습니다. 게임스탑의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미국 주식 1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봤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흐름을 보여준 데는 지난 금요일 시장 엔비디아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8% 오르면서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 훈풍을 함께 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랠리가 과연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되겠죠. 일단 그에 앞서서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다우지수 편입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현지 시간 24일 아마존과 테슬라 시총 합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240% 가까이 폭등한 엔비디아는 올 들어서도 주가가 2배 넘게 오르며 질주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렇듯 엔비디아의 시장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대형 우량주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는 주가 액면이 비쌀수록 편입이 조금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지난 20일 실적 발표 이후에 10대 1의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죠. 그렇다면 CNBC에서 예상한 바로 1일 변동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액면 분할 이후를 기준으로 한번 집계를 해봤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그 뒤를 이어서 한 9번째로 1일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가격 가중 평균 지수로 따지기 때문에 고가주보다는 저가주가 영향력이 훨씬 더 미미하고요. 가격이 더 비쌀수록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움직이는데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살펴보시면 엔비디아는 사실 이렇게 주가가 폭등함과 동시에 EPS도 꾸준히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상당히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만큼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는 이러한 성장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과연 이번 주에도 랠리를 한번 이끌어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 오랜만에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기사인데요. XAI, 머스크가 설립을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입니다. 이 xAI가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그 구축 계획 안에 들어있는 H백 확보 경쟁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AI 챗봇 그록의 차기 버전을 구동하기 위해 대규모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록은 머스크가 지난해 7월 설립한 xAI가 대규모 언어 모델로서 선보인 AI 챗봇입니다. 현재 그록 1.5 버전은 X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그록2 훈련에 약 2만 개의 엔비디아 H100 GPU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 투자자 설명회에서 그록의 다음 버전을 훈련하고 실행하려면 10만 개의 AI 칩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록3, 그러니까 차기 그록 버전에 들어가게 될 H100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을 해보면요. 지금 GPT-4의 경우에 2만 5천 개가량의 칩이 들어가게 되고 GPT-5는 5만 개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록3의 경우에는 5만 개의 2배, 2만 5천 개의 4배가량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록3가 확보하게 될 H100의 규모를 봤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능을 내게 돼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2024년 12월로 트레이닝이 훈련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록3가 언제 대중에 공개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굉장히 큰 기대를 모으게 하는 H100의 확보 숫자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스페이스X의 상장 이야기도 솔솔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6월 공개 매각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머스크 CEO의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자금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 자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박을 한 바가 있는데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면 한 주당 108달러에서 110달러가량의 밴드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2천만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머스크 CEO가 또 하나의 기록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스페이스X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될 PC 물가지표입니다. 연준의 최선호 물가지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PC 물가 데이터이기 때문인데 일단은 우호적인 지표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크포인트 삼을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연준 금리 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가 올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이 주목하는 또 다른 중요 물가지표인 PC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PC 가격 데이터는 1분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 따르면 근원 인플레이션은 3월에 0.3%보다 약간 나은 0.2%로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PC 물가지표 데이터는 일단 헤드라인상으로 그리고 코어상으로 전월 대비 약간의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것이 일단의 월가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로 잡아갈 것이냐일 텐데요. 골드만삭스가 기존에는 7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 인하 시기를 조금 늦췄습니다. 9월로 재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IB들이 언제쯤을 최초 인하 시점으로 보고 있고 어느 정도의 폭을 가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5월 24일에 이렇게 수정을 해서 9월 인하 올 한 해 동안 최종적으로 인하하게 될 금리의 폭은 50bp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IB들도 있습니다. 제프리스가 그렇고요. 그리고 미즈호도 역시 2025년이나 돼야 금리 인하가 최초로 시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시티그룹 같은 IB도 있습니다. 7월 인하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올 한 해 동안 100bp가량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PC 물가지표 자체가 둔화가 되더라도 이번
함께 발표가 되는 소비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소비의 둔화세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 소식까지 함께 주시를 해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일정도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번 주에는 델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일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차린 앵커가 델에 대한 최근의 좋은 흐름들 짚어준 바가 있는데요. 목요일 델테크놀로지 그리고 마벨도 함께 실적이 나오고요. 수요일에는 세일즈포스 그리고 C3AI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기는 한데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가는 5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풀이가 되고요. 77.72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이더리움은 이제 반감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에 이어서 또 다른 호재인데 일단 3% 가까운 오름폭 3,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금 가격과 은 가격은 조금 다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과 구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세에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